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한 권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20장. 다음 날 출근한 나는 구라모치와 함께 회의실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곳에는 우리 같은 2인조가 몇 팀 와 있었다. 뭘 하는 거냐고 구라모치에게 물으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레슨. 무슨 레슨? 새로 입사한 사람들에게 세일즈의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야. 긴장할 필요는 없어. 나도 입사하자마자 받았거든. 금방 익숙해져. 신입을 위한 레슨이라면서 왜 구라모치까지 여기 있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데 면접 때 봤던 야마시타가 들어왔다. 다 왔나? 그럼 화술 레슨을 시작하겠다. 파트너와 서로 마주 앉도록. 나와 구라모치는 시키는 대로 의자를 움직여 마주 앉았다. 그럼 지금부터 신입들은 선배를 고객으로 생각하고 세일즈를 시작한다. 선배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도록. 장난을 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놈은 월급을 깎을 테니 진지하게 임하기 바란다. 그럼 시작. 야마시타의 지시와 동시에 몇몇이 말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이런 레슨을 몇 번 받은 것 같았다. 나처럼 처음인 사람은 요령을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래? 어서 말을 해. 구라모치가 조그만 소리로 재촉했다. 안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내가 고객이잖아. 그러니까 인사부터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마시타가 우리를 보고 소리쳤다. 이봐, 거기. 뭘 꾸물대고 있어. 빨리 시작해. 빨리빨리. 구라모치도 내게 서두르라고 손짓했다. 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아, 누구시죠? 뭘 팔러 온 거라면 사절이에요. 구라모치가 대답했다. 익숙한 말투였다. 동서 상사에서 왔습니다. 혹시 금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고요. 거기까지 말했을 때 구라모치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관심 있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처음부터 동서 상사 직원이라고 밝힐 필요는 없어. 우선은 이렇게 말해. 뭘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라고. 자, 해봐. 나는 구라모치가 한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연금이 어쨌다는 거예요. 구라모치는 그새 고객 역할로 돌아가 있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자 그가 내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다음 대사는 조금 길어. 요전번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는 바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부터 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외울 수 있지?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 구라모치가 자신이 한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도 나는 외우지 못했고 그가 여러 번 반복한 후에야 겨우 그 대사를 읊을 수 있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대사로 넘어가자. 상대는 보나 마나 모른다고 할 테고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금이 일정 액수를 넘을 경우 연금 지급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선생님 예금 잔고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장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자, 해봐. 그게 정말이야? 야마시타 쪽에 신경을 쓰면서 구라모치에게 물었다. 뭐가? 예금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연금이 반토막 난다는 말. 나도 몰라. 구라모치는 야마시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아. 따지지 말고 매뉴얼대로만 말하면 돼. 그래도 되나 생각하면서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 후로도 레슨은 계속됐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아들하고 의논해 봐야 해요. 구라모치가 말했다.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자식이란 부모의 재산을 넘보는 존재입니다. 금을 사고 팔아 재산이 늘어나면 자식이 거기에 눈을 돌려 결국 부모 자식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비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내 대사였다. 하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역시 누군가와 의논을 좀 해봐야.
남에게 얘기하는 건 더욱 위험합니다. 금액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그걸로 뭘 사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곳을 옮기는 셈치면 되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신용금고로 예금을 옮길 때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랬다가는 목돈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옮기는 일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와 은행은 거의 3배나 차이가 나요. 은행 이자는 잘해야 연 5%지만 저희는 15%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회사에 돈을 맡기시면 선생님이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관공서에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돈을 은행에 맡겨 내년부터 연금이 반토막 나도록 하시겠어요? 나중에 돌이켜 보건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되었다. 아니,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말에 열의를 담았고 급기야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물론 세일즈맨을 그런 착각에 빠뜨리는 것 또한 레슨의 목표 중 하나였다. 레슨은 사흘간 계속됐다. 말할 것도 없이 예금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는 법률 따위는 없었다. 정보에는 어둡지만 연금에 관한 얘기에는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노인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말을 거는 수법이었다. 동서상사라고 처음부터 밝히지 않는 건 연금을 내세움으로써 관공서에서 나온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회사가 의심쩍은 부분은 금을 사겠다는 계약을 맺어도 실물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금 대신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만 줬다. 그래서 뭘 사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곳을 옮기는 셈치면 된다는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의심쩍다고 느끼면서도 그런 방식이 얼마나 악질적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판매 방식에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은행보다 많은 이자가 노인들에게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태평하게 생각했다. 입사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시 구라모치와 함께 야마시타에게 불려갔다. 그는 턱을 끌어당기고 짙은 눈으로 우리를 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번 일주일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 땄잖아. 그런 팀은 너희들 뿐이야. 죄송합니다. 얘기가 잘 되다가도 그만. 구라모치가 변명했다. 야마시타는 귀찮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얘기는 필요 없어. 알아?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야.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너희들은 패배자야. 부끄러운 줄 알아. 죄송합니다. 라며 구라모치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를 따라했다. 구라모치. 야마시타는 그렇게 부르고 나서 내게 시선을 향했다. 역시 이 친구가 짐이 되나? 이 친구와 팀이 된 다음부터 성적이 안 좋단 말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짐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구라모치의 변명에 나는 굴욕감으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구라모치에게 짐이 되는지도 몰랐다. 야마시타가 의자에 기대며 우리 둘을 번갈아 봤다.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캐치만 시키도록 하게. 그러다 보면 세일즈에도 익숙해지겠지. 알겠습니다. 캐치가 뭐야? 내가 구라모치를 보며 물었다. 가서 가르쳐줘. 야마시타가 말했다. 삼각 뽑기 정도가 좋을 것 같군. 삼각 뽑기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구라모치를 따라 야마시타의 방을 나왔다. 삼각 뽑기가 뭐야? 좀 이따 가르쳐 줄게. 우리는 사무실 공용 책상에 앉았다. 세일즈맨에게는 개인용 책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구라모치가 어디선가 색종이와 풀, 스탬프 잉크, 도장 등을 가져왔다. 시험 삼아 도장을 눌러보니 당첨이라는 글자가 찍혔다. 이게 뭐야? 뽑기 재료야. 이렇게 만들면 돼. 구라모치는 색종이 뒷면에 당첨 도장을 찍고 도장 찍힌 면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2번 접었다. 그리고 색종이 가장자리를 풀로 붙였다. 한 개 완성. 그리고 그는 빙긋 웃었다. 그래서 삼각 뽑기라고 하는구나. 일단 이걸 100개 정도 만들자. 내가 도장을 찍어서 종이를 접을 테니까 너는 풀로 붙여.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잠자코 뽑기를 만들었다. 단순 작업이었다.
구라모치가 넘겨주는 종이를 풀로 붙이는 게 전부였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손만 움직이면 되는 일이다. 세일즈맨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만드는 동안은 그런 의문을 머릿속에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뽑기를 30개 정도 만들었을 때 문득 또 의문이 생겼다. 있잖아, 당첨이 너무 많지 않아? 구라모치가 의표를 찔렸다는 듯이 헉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서서히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괜찮아. 에? 당첨 확률을 몇 %로 할 작정인데? 100%. 뭐라고? 100%라니까. 전부 당첨이라 이 말이야. 당연하지 않아? 꽝 따위를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럼 뽑기는 왜 하는데? 일단 하라는 대로만 해 곧 알게 될 테니까. 구라모치가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그를 보며 나는 기시감을 느꼈다. 언젠가 이와 비슷한 광경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게 언제인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100% 당첨 도장이 찍혀있는 삼각 뽑기를 다 만들자 구라모치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가져다가 뽑기를 그 안에 담았다. 좋아, 그럼 가볼까? 어딜 가는데? 그야 당연히 세일즈 하러 가는 거지. 자, 가자. 동서 상사 본사는 빌딩의 5층에 있었다. 승강기를 타자 구라모치는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 그때까지 나는 지하에 간 적이 없었다. 지하에 뭐가 있어? 주차장. 구라모치가 자동차 열쇠를 보여줬다. 오늘은 차로 움직일 거야. 모처럼 드라이브를 즐기자고. 남자끼리라 기분은 안 나겠지만 말이야. 내가 운전할 거야? 걱정 마셔. 장롱 면허는 아니니까. 이래 봬도 베스트 드라이버야. 그는 18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땄다고 한다. 우리가 탈 차는 흰색 경차였다. 차에 올라타기 전에 구라모치가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3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나이가 나열돼 있었다. 어떤 사람은 저축액이나 가족 구성, 취미까지 적혀 있다.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주소가 이케부쿠로에서 멀지 않다는 점과 65세 이상의 노인이란 점이었다. 맨 먼저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미야우치 씨 집으로 가자. 위치가 에코다였지, 아마. 운전하면서 구라모치가 말했다. 미야우치 기미의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난해 남편이 암으로 죽고 현재 혼자 살고 있음. 장남 부부와 함께 살 계획이었지만 아들이 해외 근무를 하게 되면서 무산됨. 귀국 시기는 미정. 저축액 약 800만 엔 연금 생활자. 이런 자료는 어떻게 뽑아낸 거야? 기본적으로는 전화를 걸어서 노인이 받으면 적당히 이유를 둘러대고 대화를 시작하지. 노인들은 말하기를 좋아해서 얘기를 길게 끄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 사항이나 저축액을 물으면 대개는 별 의심 없이 얘기해줘. 젊은 사람이 받으면? 그럴 경우는 바로 끊는 거지. 참,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전화는 낮 시간에 걸어야 해. 그런 시간대에 젊은 사람이 받는 집은 우리 고객이 아니야. 요는. 나는 리스트를 훑어보며 말했다. 노인 혼자 있는 집을 노리는 거군. 이 서류는 사냥감에 관한 정보이고. 구라모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면을 바라보고 운전하는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속이기 쉬워서야. 속이다니, 누가 누구를? 구라모치가 여전히 앞을 향한 채 물었다. 금을 파는 게 속이는 건가? 그럼 왜 노인만 노리는데? 구라모치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를 길가에 세웠다. 그리고 안전띠를 풀더니 나를 향해 돌아앉았다. 이봐, 다지마. 면접 때들은 얘기 잊었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금을 많이 팔까 하는 것뿐이야. 노인을 노리는 건 그들한테 팔기가 쉽기 때문이고. 팔기 힘든 상대와 팔기 쉬운 상대가 있다면 쉬운 쪽을 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노인에게 팔기 쉬운 이유는 그들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지? 그야 그렇지. 하지만 그 점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나쁜가? 우리가 그러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 점을 이용할 거야. 별다른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돈만 뜯어내는 간병인이 그럴 수도 있고 쓸데없이 비싸기만 한 노인 요양원 운영자가 그럴 수도 있어. 또 성분을 알 수 없는 건강식품을 파는 놈들이 그럴 수도 있고. 분명한 건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돈을 뜯긴다는 사실이야. 어차피 누군가에게 건너갈 돈이라면 우리에게 넘기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대체 뭐가 나쁘다는 거지?
돈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빼앗는다는 느낌이 들어. 그 말에 구라모치가 어깨를 살짝 흔들며 웃었다.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돈을 주는 대신 금을 받는 거야. 게다가 이자까지 받잖아. 그러니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말이지. 그가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너 빼앗는다느니 어쩐다느니 했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단돈 1엔이라도 받아오는데 성공한 적 있어? 불평을 하려면 계약이라도 따온 다음에 해. 대꾸할 말이 없었다. 구라모치는 얘기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는지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야마시타 씨가 말하는 걸 들으니 너 나랑 한 팀이 되기 전에는 성적이 좋았던 모양이지? 나쁘진 않았어. 나랑 같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다만 조금 조심스럽달까. 조심스럽다니, 뭐가? 지난번 파트너였던 녀석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격이라 나도 덩달아 과감해지곤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너무 얌전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것 같았다. 내 앞에서는 과감하게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말이야? 그렇다고 해야 하나.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내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발목을 잡는다고 말한 적은 없어. 어쩌면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잘하면 구라모치의 본성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미야우치 기미에의 집은 에코다역에서 도보로 몇 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그녀가 그 낡은 목조주택에 새들어 산 지 어언 40년이 지났다고 했다. 나이가 73이니 자녀와 살게 되지 않는 한 이곳을 떠날 수 없을 듯했다. 대문은 따로 없고 현관문이 길의 면에 있었다. 구라모치가 현관문 옆에 달린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앞치마 차림의 깡마른 노파가 나타났다. 무슨 일인가요? 연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미야우치 기미에 씨 맞으시죠? 구라모치가 레슨 때 연습한 대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의 말솜씨는 능란했지만 미야우치 기미에는 겉보기와는 달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아무리 설명을 계속해도 계약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예금 800만 엔을 마음의 버팀목으로 여기는지 돈을 불리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단돈 1엔이라도 잃지는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번에도 계약에 실패하겠다고 생각했다. 야마시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팸플릿이라도 놓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 죄송합니다. 아참, 그렇지. 구라모치가 내가 들고 있던 이의 삼각 뽑기 봉투를 건네받아 노파 앞에 내밀었다. 괜찮으시다면 하나 뽑아보세요. 캠페인 기간이어서 당첨이 나올 경우 멋진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이라는 말에 미야우치 기미에의 얼굴이 처음으로 환해졌다. 금을 사지도 않았는데 뽑아도 돼요? 네, 물론입니다. 캠페인 기간이니까요. 미야우치 기미에는 당첨 확률 100%인 삼각 뽑기를 뽑은 뒤 신중하게 열었다. 그리고 당첨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고서 당혹감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다. 아니, 이거 당첨이네요. 그러자 구라모치가 과장스럽게 허리를 뒤로 젖혔다. 야! 오늘 처음으로 당첨이 나왔네. 그렇지? 그가 내게 동의를 구했다. 나는 애매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뭘 주시나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선물 수령처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선물을 들고 다닐 수 없어서요. 자동차로 모시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미야우치 기미에가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런 차림으로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선물만 받고 곧바로 돌아오실 테니까요. 아, 맞다. 도장만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선물 수령증의 도장을 받아야 해요. 막도장도 상관없나요? 물론입니다. 그럼 요 앞까지 차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라모치가 나가면서 내게 눈짓을 했다. 놓치지 말라는 의미로 읽혔다. 차가 집 앞에 멈추자 미야우치 기미에도 더는 거절하기 어려웠는지 앞치마를 벗어 두고 나왔다. 손에 도장 지갑이 쥐어 있었다. 그녀를 뒤 좌석에 태운 뒤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문이 닫히는 것과 동시에 구라모치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동서 상사가 입주한 건물 앞에 도착하자 구라모치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건물을 올려다본 미야우치 기미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빛이 스쳤다. 이런 데서 선물을 받나요? 수령철학이의 작은 가게 같은 곳인 줄 알았는데. 구라모치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미소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이끌고 건물로 들어갔다. 나도 두 사람을 뒤따라 들어갔다. 우리가 탄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춰 서자 구라모치는 그녀를 동서 상사 사무실로 안내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여직원이 일어서며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했다. 뽑기에서 당첨되신 분이에요. 구라모치가 소개하자 여직원은 잘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돌아온 여직원이 3번 방으로 가시죠 라고 말했다. 아, 3번이요. 구라모치는 미야우치 기미의 등을 때밀듯 하며 3번 방으로 데려갔다. 조그만 테이블과 싸구려 소파가 집기의 전부인 좁은 방이었다. 복도에 그런 방이 10개쯤 나란히 있었다. 노파의 얼굴에 불안감이 감돌았다. 간단한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선물은? 담당자가 올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구라모치의 말투가 차가워져 있었다. 불안해하는 노파를 남겨두고 우리는 그 방을 나왔다.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으려는 참의 맞은편에서 야마시타가 걸어왔다. 부하 3명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다. 캐치한 모양이더군. 이름이 미야우치 기미에, 맞지? 야마시타가 파일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삼각 뽑기를 사용했습니다. 알았어.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손을 흔들며 야마시타는 방문을 열었다. 다른 3명도 같이 들어갔다. 구라모치가 나를 봤다. 자, 가자. 가다니, 어디로? 몰라서 물어. 다음 손님을 잡으러 가는 거지.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구라모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아까 느낀 기시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삼각 뽑기를 만드는 구라모치의 옆얼굴은 그때 그 얼굴이었다. 내기 오목집에서 사기 마수용 도구를 만들던 때의 얼굴. 이번에는 리스트의 5번째 집으로 가자. 이름이 뭐였지? 안전띠를 채우며 구라모치가 물었다. 우에무라 시게코, 68세. 주소는 히가시 구루메. 좀 멀군. 차가 출발했다. 나는 미야우치 기미에가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어떻게 될까? 야마시타가 노파에게 선물만 건네고 돌려보낼 리 만무했다. 아마도 계약을 하자고 심하게 몰아붙일 것이다. 인상이 험악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벌벌 떨면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노파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자책감이 밀려들었다. 캐치라는 게 이런 거였어?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중 삼각 뽑기는 누가 생각해냈는지는 모르지만 경험이 적은 세일즈맨이라도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지. 나는 입을 다문 채 앞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구라모치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불쾌했다. 이 녀석은 역시 선한 인간이 아니다. 가슴이 얼음처럼 차갑지 않다면 저 무력한 노파를 속여 야마시타에게 데려가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에무라 시게코의 집은 낡은 아파트 1층에 있었다. 가장자리가 깨어진 도어폰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구라모치가 문을 노크해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없나? 운이 없네. 구라모치가 혀를 찼다. 내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우에무라 시게코가 운이 좋은 거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였다. 옆집 문이 열리더니 한 노인이 나왔다. 머리가 거의 벗어진 70세 전후의 할아버지였다. 밝은 청색 셔츠 위에 카디건을 걸친 할아버지는 대중목욕탕에라도 가려는지 조그만 대야와 세수수건을 들고 있었다. 구라모치는 할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고 나중에 내게 말했다.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욕조가 없을 리 없고 그럼에도 대중목욕탕에 가는 건 자기 혼자 목욕하려고 물을 데우고 욕조를 청소하기 귀찮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목욕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노리던 우에무라 시게코가 집에 있었거나 할아버지가 세숫대야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그 뒤의 전개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 전개에는 나와 구라모치의 인생도 포함돼 있었다. 노인은 우리를 힐끗 보고는 말없이 지나갔다. 그런 그의 등에 대고 구라모치가 말을 걸었다. 저 실례합니다.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나 말이오? 네,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요. 무슨 얘기인고? 눈꺼풀에 덮인 노인의 눈이 조금 커졌다.
내년부터 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정말이요? 그거 큰일이네. 예금이 일정 액수를 넘는 분에게 그런 법률이 적용된답니다. 실례지만 현재 예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 얼마였더라. 통장을 봐야 알겠는걸.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볼까? 노인이 현관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자 구라모치는 서둘러 노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게도 오라고 손짓했다.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10여 분 뒤 이름이 마키바 히사오라는 노인은 삼각뽑기가 든 봉투에 손을 넣고 있었다. 예금이 1,000만 엔에 달했던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세일즈맨에게 금을 살 정도로 무방비 상태는 아니었지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을 만큼 호인이기는 했다. 당첨이라는 글자를 본 그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이런데 당첨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먼. 선물을 받으러 가자는 구라모치의 말도 그는 순순히 따랐다. 뽑기에 당첨됐다는 사실이 여간 기쁘지 않은 모양이었다. 미야우치 기미에가 그랬던 것처럼 도장을 들고 나선 할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나오는데 아가씨 하나가 다가와 아른 체를 했다. 어머, 마키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피부가 하얗고 눈이 큰 미인이었다. 청바지에 운동복 상의를 입고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아, 유키짱. 나 말이지, 뽑기에 당첨돼서 선물을 받으러 가는 참이야.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유키짱이라고 불린 여자가 다소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닭꼬치예요. 닭꼬치? 그거 좋지? 다녀오는 길에 가지러 갈게. 그러실래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조심하시고요. 유키짱의 배웅을 받으며 우리는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웃집 딸이야. 어찌나 친절한지 몰라. 가끔 반찬도 갖다 주고 말이지. 미인이네요. 구라모치가 말했다. 응, 예쁘게 컸지. 마치 가까운 가족이 칭찬을 받은 것처럼 노인은 좋아했다. 차에 타기 전에 나는 뒤를 돌아봤다. 여자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심하시고요. 라는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자, 여러분.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한 권, 마지막 챕터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한 권의 모든 미스터리와 반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권, 그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